오프닝 되풀이되는 역사의 기시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단순한 반복을 넘어 기시감이 들 정도입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함께 수행할 파트너로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총장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국회 법사위 현장에서는 또다시 비슷한 말이 들려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었을 거라는 그 자신감,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그 속에 숨겨진 검찰의 난과 기득권 부활의 음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검찰, 그 위험한 자신감. 지난 1월 12일 국회 법사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하고 계엄까지 선포하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정부의 개혁안은 이토록 미온적이냐는 지적이었죠. 이에 대한 정성호 장관의 답변이 압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그 순진한 믿음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가 아니며 개혁 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이 직접 개혁안을 만드는 이 상황,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수사사법관, 검사의 화려한 변신. 이번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의 신설입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을 뜯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먼저 수사 범위입니다. 현재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수청 법안은 여기에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 등 7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 총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더 거대한 조직으로 옮겨서 확장해주는 꼴입니다. 더 기막힌 대목은 제11조에 명시된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자리는 변호사 자격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법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수사사법관이야말로 검사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면 수사하고 싶어 몸이 달아오른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법관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까지 엿보입니다. 검찰 반부패 수사부가 독립된 청으로 부활하는 이른바 검찰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누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었나 마이너스 봉욱의 그림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법안을 기획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입니다. 51명의 공무원이 모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검사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추진단 내 핵심 부서인 입법지원국장은 현직 검사이며 총 18명의 검찰 인력이 파견되어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봉욱 대통령 민정수석입니다. 대검 차장 출신의 봉 수석은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는 매주 1회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중수청, 조직위원화 등 검찰의 입맛에 맞는 안들을 관철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폭로에 따르면 봉 수석은 해체되어야 할 검찰 카르텔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이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개혁의 실상입니다. 사자문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무너진 명분. 이러한 막후 작업이 계속되자 들러리 세워진 것을 참지 못한 전문가들이 폭발했습니다. 1월 14일
서보학 교수 등 6명의 검찰개혁 추진 자문위원이 집단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자문위원회를 명분 쌓기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파견 검사들이 밀실에서 법안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은 중수청법 제58조의 이첩 요청권 같은 독소조항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중수청이 경찰이나 공수처의 사건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검찰의 상황 노릇을 그대로 이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국민을 속이고 검찰 권력을 되살리려는 시도에 더 이상 이름을 빌려줄 수 없다는 학자들의 양심 선언은 이번 개혁안이 얼마나 반개혁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 검찰의 나는 멈춘 적이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지 보았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처럼 자신들의 보스를 위한 사건은 억지 논리를 동원해 강제 수사하면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같은 명백한 부패 혐의는 미적거리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미 할 것과 안 할 것을 정하는 정치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중수청 법안은 이런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검찰은 결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 논리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5년 전의 비극을 잊은 채 또다시 검찰에 세뇌되거나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과잉. 자신감은 결국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올 것입니다. 6민심의 바다와 정부의 선택. 민심은 바다와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의지를 믿고 기다려주지만 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무섭게 돌변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검찰 출신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검찰의 난을 방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안을 폐기하고 진정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더 강력해진 검찰 권력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 검사들이 사법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 그것은 우리가 꿈꿨던 검찰 개혁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기획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개혁을 방해한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해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도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그들의 오만한 믿음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제도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해체가 아니라 이사일 뿐이며 그 이사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오만을 걷어내야 합니다. 검찰은 누구의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며 그 권한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안은 검찰을 봉욱 민정수석과 파견 검사들의 검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만적인 입법 시도를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법조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말대로 정말 검찰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자문위원들의 말대로 검찰 카르텔이 더 공고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